안녕하세요. 짜북짜북입니다. 혹시 일상에서 화를 많이 내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를 알고 고치고 싶으신가요? 자신은 아직도 하나도 이뤄낸 게 없어 보여서 힘드신가요? 그럼 이 책을 읽어보세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들어가며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망치는 행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책 소재로 삼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를 갈구하는 어떤 이들은 한 번쯤 자신을 심층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원했다며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펼치면서 버거운 일을 떠안게 되었다는 기분에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을 헛개비로 만들어버리는 감정과 행동, 그것을 유발했던 그릇된 생각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바람에 바탕을 준 접근법이다. 이는 복잡하지 않은, 즉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독자라면 이 정도쯤은 나도 쓰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맞다. 정신과 의사여야만 효율적인 생활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 전공 학위도 필요 없다. 생활의 원칙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런 노력을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룬다고 꼭 무거워야 할 필요는 없다. 뭔지 모를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따분한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난해한 설명을 피하려고 했었다. 행복은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층 행복해지고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열린 선택들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화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제6장 다섯 번째 자기사랑. 나도 완벽주의자? 대체 왜 무슨 일이든 안간힘을 쓰고 잘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가? 윈스턴 처칠은 완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를 남겼다. 이 글은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길을 못 펴게 하는 일인지 지적하고 있다. 완벽이 아니면 모두 소용없다 라는 격언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기력이다. 최선을 다하라 라는 완벽주의적인 말은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진정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자신의 송두리째 바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선을 다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잘해야 한다는 것조차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해보면 즐거울지 모르는 일을 완벽주의 때문에 기피하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를 그냥 하라로 바꿔보자. 완벽주의는 다시 말해 발이 묶인 상태다. 자신에게 완벽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시도해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은 인간에게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신은 완벽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준을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하며 무기력과 분노의 씨앗을 심지 마라. 대신 자녀가 가장 즐겨할 만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라.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힘껏 노력해봐 라고 격려하라. 그러나 그 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성공보다는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구 시합에 대해 나는 잘 못해 라며 주위에 머물러 있으려 하거든.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며 이끌어주자. 스키든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하고 싶으면 뭐든 해보라고 격려하라. 잘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을 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잘하라고 윽박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긍심과 자부심,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에는 실수를 자기 가치와 동일시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활동은 아예 기피하게 된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비하,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는 태도, 자책감, 그리고 자기 부정에 수반되는 그 모든 오류지대의 행위에 맛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일의 성공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 있다. 에디슨을 생각해보라. 그가 첫 번째 실험에 실패한 후 그 실패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했더라면 자신을 실패자라고 단언한 채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실패가 때로는 교훈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실패에서 자극을 받아 노력과 탐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패가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그 실패는 성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유명한 정치학자 케네스 볼딩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최근 민간 금원집의 편집 작업에 참여했다. 내가 편집한 격언 가운데는 성공만큼 실패하는 것도 없다 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실패다. 성공은 우리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다지게 해줄 뿐이다. 생각해보라. 실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유일하게 흡족한 기준으로 애지중지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이면 어느 것이든 피하려 든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패에 대한 걱정이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듯 싶은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무엇이건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란 미지의 것에 대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의 곱지 않은 시선 모두에 겁을 집어먹는 것이다. 저는 사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꼭 완벽,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은 무언가를 도전하는데 최적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그냥 해라가 훨씬 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일 하나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일, 작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건데 그것에만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건 매우 무가치한 짓입니다. 이런 태도가 곧 자기 자신의 자괴감과 자신감 상실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실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덜 무서워질 겁니다. 한때 저도 실패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언제나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차곡차곡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 더욱 즐겁게 되었습니다. 제11장 10번째 자기사랑. 화의 원인. 화를 이겨내려면 화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 화는 다소 마음이 상한 것부터 앞뒤 안 가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까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화는 암이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암으로 인간관계를 속속들이 좀 먹는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자.
자동차 운전 중에 내는 화. 운전자들은 걸핏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고, 과속한다고, 깜빡이를 제대로 넣지 않는다고, 멋대로 차선을 바꾼다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벌써 맥박은 빨라져 온다. 당신도 운전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화와 심리적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한 운전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체증도 화와 적개심의 진군을 알리는 주요한 신호다. 운전자들은 동승자에게 고함을 치고 자신의 차가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없게 만든 원인에 대해 욕을 해댄다. 이런 모든 행동의 주범이 바로 이 생각 하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보라지. 경쟁적인 게임을 하면서 내는 화. 테니스, 포커 등 갖가지 게임들은 화를 유발시키는 훌륭한 촉매제다. 상대편은 물론 같은 편에게도 게임을 잘 못한다든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이 날아가기도 한다. 발을 동동 구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현재의 자기 실현을 막는 장벽이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치미는 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컨대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가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의 차도에서 몰아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화는 극도로 위험하다.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의 분노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세금에 대한 화. 화를 내봤자 국가의 세법이 바뀔 턱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화를 낸다. 세금이 더없이 못마땅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굼뜬 행동에 대한 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정에 맞춰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는 화다. 그들이 내 기대에 어긋날 경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날 30분이나 기다리게 했다고! 라는 말로 자신의 통제 불능을 정당화한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화. 아무리 화를 낸다 한들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이 나올리 만무하다. 화를 내면 오히려 차분히 찾아볼 시도를 아예 막아버린다. 화의 오류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 느긋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애초에 왜 화를 내며 성미가 급해지는가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화를 내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관계되는 사람이나 상황 자체에 돌릴 수도 있다. 화를 내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화를 견디느니 차라리 비위를 맞춰주기 때문이다. 친하게 지내거나 사랑하기 두려운 경우 괜스레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래야 애정으로 엮이는 감당 못할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화를 내는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광폭해지고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하튼 피하고 본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당면한 순간들을 허비한다.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이용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이라고. 다시 말해, 나는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은 화를 내게 마련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위해 준비된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화를 이기려면 화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각을 대폭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순간의 화만 제거할 수 있다.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나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되뇌고 있는지 깨닫고 예전과는 다른 감정과 훨씬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라. 화를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늘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계속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하는 것.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15초 동안 화를 참았다가 여느 때처럼 폭발하라. 다음에는 30초 동안 참는 연습을 시도해보고 그 간격을 계속 늘린다. 일단 화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된다.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어떤 말이나 미리 정해놓은 신호로 알려달라고 한다. 그 신호를 받으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 화를 미루는 연습을 시도해보라. 화를 내버렸다면 방금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어. 이젠 다시는 화를 내지 않도록 생각의 시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할 것.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증거도 된다. 화를 내 참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노력할 것.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분노를 무력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감정을 내뱉고 화가 가실 때까지 되도록 잡은 손을 놓지 마라. 화가 나 있지 않을 때 평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와 대화를 할 것. 서로에게 가장 화를 돋구는 행동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라. 그리고 기운이 쭉쭉 빠지게 하는 화가 아닌 다른 감정 표현 방법을 궁리하라. 쪽지나 편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산보 등을 이용하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등등. 화는 우리 발목을 잡는다. 하등 쓸모없는 짓이다. 다른 모든 오류지대와 마찬가지로 화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화를 내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며 사람들은 꽤나 사소한 일에서도 화를 많이 낸다. 물론 화를 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화와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더 다채롭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화가 너무 과하면 독이 되기 십상이다. 화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을 화에 가두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사람을 직면했을 때 자신 스스로가 그 당시 어떤 것 때문에 화나는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왜 그런 경솔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쳐야 합니다. 전 이 책에서 나온 화를 잠재우고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났는지,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화를 이기는 방법은 화가 나 있지 않을 때 평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와 대화를 할 것입니다. 화의 대부분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는 역시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남에게 홧김에 화를 내고서 아직도 사과를 못하신 적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과를 하며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